안녕하세요. 밖에마을스타에 함께 하게 된 하마터면 작은도서관 김수연입니다. 오늘 전포동에서 지역 활동가들과 함께 브랜딩을 하고 있는 건축사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여기 보니까는 2015년도 부산국제건축대전의 왕복 건축물 부분에서 베스트 어워드를 받았는 아주 전포동의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저희는 지금 부산 진구 전포동에서 가장 유능한 건축사이신 라인 켈리 토닉의 유창욱 건축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전포동에서 마을버스 2번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 건물을 보면서 되게 호기심 있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건물인가요? 지금부터 한 8년 전에 지어졌고 네. 9년차 네.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냥 영어만 ACT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네. 그래서 엄청 궁금해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이 공간이 도대체 어떤 공간인지 네. 주민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전체적으로는 이제 건축 관련 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축물 뭐 신축, 증축, 개축 뭐 이런 설계까지 다 이제 아우르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 이름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디자인 쪽을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이 회사를 그렇게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많습니다. 뭐 일단은 뭐 자격증 없이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다 하는 것 같거든요. 뭐 가구 디자인도 하고 조명도 뭐 할 수도 있고 책상도 실제로 전시를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몇몇 이제 다들 같이 하는 소장님들은 가죽 뭐 가방 같은 경우도 공예. 있고, 예, 공예 쪽도 하고 있고, 토탈로 지금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실험 삼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희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서 본다고 하면 뭐 그동안 소통할 일이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지역사회랑 얼마든지 소통하려고 하면은 네네. 같이 연결고리 지을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왜 하필이면 전포동이었는지, 어떻게 하다가 전포동에 오셨는지 이야기가 네. 좀 궁금한데 들려주십시오. 대학원을 이제 끝내고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자리를 잡을 수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고향 쪽에 대한 회귀 본능이 좀 일어났다고 해야 되나? 부모님도 다 이제 부산에 계셨고, 부모님은 지금 화명동에 계신데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살던 곳이 전포동이라서 네. 아무래도 그 장소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옛날 어린 시절 생활하던 대로 와야겠다 싶어서 전 전포동을 하게 되었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돈을 모으셔서 처음 산 땅이자 이제 건물이 있었던 데라서 다시 또 여기를 또 선택하게 됐어요. 뭔가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부모님이 지키신 건물을 갖다가 다시 자녀가 이어받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낭만이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난번에 얼핏 듣기로는 아버님도 똑같은 업을 하셨다고. 네. 아버님도 이제 건축사시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건축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로 진학을 하려고 봤더니 청소년기에 제일 많이 봤었던 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건축 관련 서적이다 보니 자연스레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네, 너무 멋진 일 같습니다. 요즘 건축 경기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바쁘신가요 요즘?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네. 왜 어려운 건가요?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건물이라는 거는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주인분들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가지고 있는 건물을 활용한다라는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가 바뀐 상황에서도 이제 실제로 건축 관련된 시공비도 많이 오르고 자금에 대한 압박도 많으시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어려워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방법을 찾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대안을 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저는 이제 디자인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이라고 해서 꼭 어떤 뭐 루트로 가야 된다 그런 거를 조금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저 한 명이라도 다양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했던 거였고, 그나마 또 쉽게 다가왔던 거는 먼 곳에서 뭐 제가 여기 있는데 갑자기 무슨 울산에 있는 마을을 위해서 노력한다거나 뭐 서울에 있는 곳에서 뭔가를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쉽게 접근을 했던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곳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자, 한번 참여를 해보자 하다 보니까 이제 단장님하고도 연이 되고 네. 밖에 TV하고도 이제 연이 되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브랜딩 이야기 잠깐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그 밖에 브랜딩이 이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어떻게 조금 시각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한 번쯤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느냐 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막 게시판도 있었고, 뭐 QR 코드도 있었고, 뭐 버스 맵도 있었고 한데 그냥 저희 쪽 분야 자체가 약간 시각에 집중되어 있는 그 분야가 되다 보니까 뭐 사진의 필름처럼 어떤 한 장면을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금은 맵 제작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 혼자의 생각보다는 제가 다 할 수 없으니 이제 같이 있는 이제 다른 소장님들하고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포동에서 나고 자라셨다고 하니까는 전포동에 있는 다양한 소작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연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주목하시는 부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요거는 이제 주민의 어떠한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 이야기를 최대한 컨텐츠화 시켜서 끄집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시장은 어릴 때부터 놀던 곳이고, 놀이터 시장 옆으로 이제 굴다리도 있었고 기찻길도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하나의 마을의 컨텐츠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과거 기억을 좀 끄집어내 보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길마을하고 놀이터 시장, 그러면 어렸을 때 그곳이 놀던 뭐 기억이나 이런 정서가 충분히 있으시겠다, 그죠? 네네네. 친인척 분들도 많이 사셨고, 그 다음에 학교는 제가 뭐 어릴 때는 이제 전포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등굣길에 항상 철길이 있었고, 또 중학교 때는 이제 그 철길이 없어지고 이제 그 위에 아스팔트가 덮였는데 항도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항도중학교 인근이 다 철길의 그 스케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라서 뭐 그런 기억들을 끄집어 내기에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철길마을을 어떻게 브랜딩하고 이거를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에 어떻게 공유를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셨던 부분이 있으시겠네요? 예, 뭐 어릴 때 이제 그 공모에 나갔다든지 뭐 설계 쪽으로 참 제가 손을 댔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그 어린이 놀이터 근처에 사이트를 잡아서 거기에 이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 시설을 뭐 설계를 해봤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건물을 디자인을 할 때도 그런, 물론 용도로는 주민 시설이지만은 건물의 어떤 뭐 건축 언어라고 해야 되겠죠. 디자인 언어로서 뭐 철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뭐 루버라든지 뭐 창의 패턴이라든지 뭐 아니면 일반 뭐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때는 학생 시절이고 뭐 이게 실현될지에 대한 여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기인데, 지금 만약에 그런 건축사님들이 그때 그 상상했던 부분들을 현실에 적용시킬 수도 있나요? 네, 근데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인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건축사든지 간에 그쪽 마을에서 사셨던 분이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같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사셨고 지금도 살고 계시고 그때 기억과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건축사님께서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는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철길 마을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이게 활성화되기에는 되게 조금 다른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네. 싶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커뮤니티 시설도 커뮤니티 시설이지만 이 골목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좀 들었던 생각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이바구길이라든지 감천문화마을처럼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타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네. 그리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거의 30대 중반 때 생각이었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주민들이 활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눈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면 그게 오히려 더 밖에서 봤을 때는 더 눈에 띄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접근 방식이 좀 생겨난 것 같고, 그거를 위해서 예전에는 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뭐 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으셨다면 지금은 밖에마을 TV만 해도 상징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데서 해라고 한 내용이 아니고 마을 자체적으로 그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거는 협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건축사님 말씀처럼 밖에 TV도 그렇고 뭐 관광둘의 기업도 그렇고 작은 도서관도 그렇고 건축사님들 디자인 그룹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작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또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작업들을 보면은 건축사님 말씀처럼 외부의 시선이 아니고 내부에서 응집된 이런 뭐라 그럴까 집단 응집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높여서 하는 우리 주체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결과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도출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방향성은 어떨지 어떻게 이 활동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는지 좀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반 대중이 생각을 했을 때는 건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드웨어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을까, 말을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하드웨어를 다루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에 대한 초점은 조금 손을 놔야 되지 않느냐, 비중을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반대로 좀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다른 마을 만들기나 브랜딩 한 걸 보면 보통 하드웨어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적으로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컨텐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중첩되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방향은 사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다양한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중장년층이나 이제 어르신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 연령대를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전천후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그렇게 다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굉장히 바람직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건축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1회로 그칠 일이 아니고 네. 시리즈로 계속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건축사님하고 다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게요. 안녕.